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단면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9장 부정정보. 3. 특수한 단면보호. 첫 번째 균일 강도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료 각 단면의 인장 및 압축의 굽힘 응력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설계한 보를 우리가 균일 강도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균일 강도의 보를 설계하려면 굽힘 응력 시그마를 일정하게 하고 단면 개수 Z가 굽힘 모먼트 M에 비례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는 Z분의 M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굽힘 모먼트 M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면의 형상에 따른 단면 개수 Z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굽힘 강도의 보는 균일 단면보에 비해서 처짐량이 크기 때문에 주로 차량용 완충 장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세시를 배우다 보면 자동차의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 중에 현가 장치가 있습니다. 현가 장치 중에서 우리가 차량에 하중을 많이 받는 차량의 경우에 이제 판 스프링을 사용해서 우리가 현가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때 판 스프링을 여러 장 겹쳐서 이렇게 만든 형태가 우리가 차량에 사용되는 완충 장치 중에서 우리가 균일 단면보를 활용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하중을 받는 외팔보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가 외팔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자유단으로 되어 있는 보를 외팔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왼쪽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자유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단 끝단에 P라는 집중하중을 받고 있고, 이 보의 전체 길이는 L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팔보의 단면 형상은 가로가 B고 높이가 H인 직사각형 형태의 단면을 이루고 있고, 자유단 P라는 하중을 받고 있는 집중하중을 받고 있는 자유단에서부터 우리가 임의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자유단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의 모먼트 M을 구하면, 우리가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단에 작용하고 있는 힘에다가 자유단에서 떨어진 거리를 곱하면 임의의 구간에서의 굽힘 모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굽힘 모먼트 M은 px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가로가 B고 높이가 H인 직각사각형의 단면 개수 Z값은 6분의 BH의 자승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평면 도형의 성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면 개수에서 우리가 원형,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에 대해서 단면 개수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단면 개수 Z는 6분의 BH의 자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굽힘 모먼트를 구하는 식, M은 시그마 Z다 해서 M 대신에 여기에 PX를 넣어주고, 시그마 Z인데 Z값, 단면 개수값 6분의 BH의 자승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PX는 시그마 곱하기 6분의 BH의 자승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BH의 자승을 놔두고 6분의 시그마를 이항을 하면 시그마분의 6p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자. 일식에서 시그마와 b가 일정하면 x값에 따라 폭 b와 높이 h가 변화하게 된다. 이때 폭 b와 높이 h의 변화를 구하면 응력이 일정한 균일 강도의 보호를 만들 수가 있다. 폭 b가 일정한 경우에, 그러면 폭 b가 일정한 경우를 알아보자. 우선 일식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식에서 h의 자승은 6b분의 6px라는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우리가 이식이라고 하자. 우리가
h의 자승은 x에 비례하여 변화하므로 보의 모양은 자유단의 정점을 갖는 포물선이 된다. 자, 여기에서 x가 L에서 H는 B1이 되고 B가 B1이라 하면 자, H1의 자승은 자, 6분의 B1 분의 6분의 PL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우리가 3식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B1의 자승을 우리가 B1으로 나타내면 자, 여기 오른쪽에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6B1분의 6P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의 x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 삼식에서 다음과 같이 h1의 자승분의 h의 자승은 l분의 x이기 때문에 자, 요거 자승을 없애려면 오른쪽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h1분의 h는 루트 l분의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h는 h1 루트 l분의 x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를 구하는 식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표시되어 있는 요 식 h는 자, h1 루트 l분의 x다 요 식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b가 폭이 일정할 때였고 이제 높이가 h가 일정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일식에서 b는 자, 시그마 h의 자승분의 6px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요 식을 우리가 b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식을 우리가 4식이다 이렇게 놓고 폭 b는 x에 비례하여 변형하기 때문에 높이 h인 삼각형의 보가 된다. 고정단의 치수는 x는 l에서 b는 b1이라고 하면 자, b1은 시그마 h의 자승분의 6pl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요 식을 우리가 5식이라고 하자. 자, 임의의 x 단면에서의 우리가 값을 구해보면 4, 5식에서 b1분의 b는 l분의 x 즉 b는 b1 l분의 x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겹판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겹판 스프링은 스프링 강판을 여러 장 겹쳐서 만든 것으로 균일 강도의 보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스프링 강판을 폭에서 만든 균일 강도의 보는 하중이 하나의 스프링 강판에서 다른 스프링 강판으로 점차 전달되어 결국 n개의 스프링 강판은 하중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 강판을 서로 폭에서 만든 균일 강도의 보는 기계 부품이나 차량용 완충 장치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용에 사용되는 판 스프링은 자, 여러 장을 겹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팔보 삼각판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9-9와 같이 겹판 스프링에 대한 외팔보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러한 폭이 B고 자, 한 장의 폭이 B고 자, B0는 자, 판이 여러 개 있으면 판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B0는 자, 한 장 판의 폭 B에다가 판의 수 NB 이렇게 해서 B0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폭이 B고 높이가 H다 이랬을 때 우리가 B0는 N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우선 굽힘 응력 시그마를 구하면 자, 우리가 모먼트 M은 시그마 곱하기 Z에서 자, P 곱하기 L 자, 힘 곱하기 거리 모먼트는 자, P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P 곱하기 거리 L이니까 자, 모먼트는 자, P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Z에서 시그마 곱하기 Z 단면 개수는 자, 6분의 자, B0H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B0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판의 개수가 여러 장일 경우에 자,
개수, 판의 수 곱하기 판의 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분의 B0H의 자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B0는 자 NB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NB로. 그래서 시그마 곱하기 6분의 NBH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시그마 쿠피 모먼트는 자 MBH의 자승분의 6PL 이렇게 자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 쿠피 응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자, 316페이지를 보시면 또한 우리가 처짐량 델타는 2i0분의 dx의 자승분의 d의 자승 y는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 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x의 자승분의 d의 자승 y는 마이너스 2i0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을 다시 자 2 곱하기 단면 2차 모먼트 i를 우리가 12분의 b0h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m은 우리가 p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nbh의 3승 2분의 12PL 이렇게 수치를 구할 수 있다.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두 번 적분하면 자, 처짐량이 되는데 dx 한 번 적분했을 때 dx분의 dy는 nbh의 3승 2 분의 12plx 플러스 c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걸 두 번 적분하면 자, dx분의 dy는 nbh의 3승 2i분의 12px 그 다음에 적분을 했으니까 이 상수항에다가 우리가 x를 곱해주고 더하기 상수항을 하나 더 써줍니다. c1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요 dx분의 dy를 한 번 더 적분을 하게 되면 자, y는 nbh의 3승 2 분의 6plx의 자승 자, 여기 x였는데 이게 자승이 되면서 자, 여기에 x를 우리가 x의 1승이죠. x의 1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자,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2가 되는데 자, 여기에 2승을 해주고 요 2를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분모에 내려주면 2분의 12가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2는 자, 약분이 돼서 6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C1 요건 상수항인데 상수에다가 x를 하나 곱해줍니다. 그래서 C1x가 되고 자, 이제 상수항이 없어졌으니까 상수항을 다시 하나 써줍니다. 그래서 C2 이렇게 써주고 자, 이게 이제 자, 처짐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일 때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경계조건을 넣으면 x가 L일 때 우리가 세타 즉 처짐각은 자 0이 되니까 자 일식에다가 x가 L을 넣어주면 자 x가 L일 때 우리가 dx분의 dy가 0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0을 넣어주고 자 nbh의 3승 2분의 12pl의 4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L이니까 자 여기 L에서 우리가 x에다가 L을 넣어주면 L의 자승이 되겠죠. L의 자승 플러스 자 C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1만 남겨놓고 요 항을 이항을 하면 자 C1은 NBH의 3승 2분의 자 12PL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조건 x가 L이면 자 처짐량이 즉 델타가 자 델타는 이제 y 값하고 같은데 처짐량이 0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 식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 넣어주면 자 x에다 L을 넣어주고 자 여기에다가 x의 자승에다가 L을 넣어주고 여기에다 또 L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L일 때 자 y가 0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y에다 0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자, nbh의 3승 2분의 6p 자, l x의 자승인데 자, 여기에다가 l의 자승이 들어가니까 l의 3승이 되죠. 자, l의 3승. 그 다음에 자, 아까 c1 값이 여기에 마이너스 b nbh의 3승 2분의 12b pl의 자승이었는데 pl l의 자승이고 자 x가 있는데 자 x에다가 l을 넣어주면 자 여기에 l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bh의 3승 2분의 12pl의 3승 플러스 c2가 된다. 그래서 c2만 놔두고 요걸 이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자 6, 12. 자 분모가 같고 분자도 pl의 3승인데 자 요게 10이고 이게 6이니까 이항을 하면 a는 플러스 a는 마이너스니까 6pl의 3승만 남겠죠. 그래서 자 C2가 NPH의 3승 2분의 6PL의 3승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C1, C2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자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1, C2를 이 식에 우리가 대입해서 식을 구하면 y는 NPH의 3승 2분의 6PL x의 자승 마이너스 nbh의 3승 2분의 12pl의 자승 x 플러스 nbh 3승 2분의 6pl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자, 공통적으로 이렇게 식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 숫자가 있죠. 그래서 nbh의 3승 2분의 자, 6pl 그 다음에 여기는 12pl 여기는 6pl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pl로 묶으면 자 x의 자승 자 여기에 6pl 빼면 x의 자승 여기에는 2lx 마이너스 2lx 플러스 자 여기에는 l의 자승 남았죠. l의 자승 이렇게 해서 자, 요걸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자, nbh의 3승 2분의 6pl 자, x 마이너스 l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자, 결국에 x가 0일 때 델타는 최대가 되는데 자, 이때 델타 최대 처짐량 즉 여기 처짐량을 우리가 y로 표시도 하는데 y 맥시멈은 자, x가 0 그러니까 x에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nbhl의 nbh의 3승 2분의 자 6p 자 여기에 x가 0이 되면 여기 l의 자승만 남는 거죠. 그래서 l의 자승이 1로 오니까 l의 3승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외팔부에 우리가 최대 처짐량을 구하는 식은 델타 맥시멈은 NBH 3승 2분의 6PL의 3승이 되더라. 네, 식이 좀 복잡하죠. 네. 아무튼 우리가 겹한 스프링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처짐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자, 박스 쳐져 있는 식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순보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자, 구피 능력 시그마와 최대 처짐량 델타 맥시멈을 구하려면 외팔보, 그러니까 삼각판 스프링의 경우에는 P 대신 2분의 P, L 대신에 2분의 L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된다. 자, 우리가 자 여기 A와 B라는 요 지점이 있고 이렇게 판을 겹쳐져 있는데 요 짐세라고 합니다. 요 가운데 요 짐세라 그러는데 요 폭을 우리가 짐폭이라고 하고 자 2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n은 판의 개수를 나타내고 h는 자 요 판 한 개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고 자 요 판의 폭을 우리가 b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9-10에 보시면 겹판 스프링의 단순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그마는 nbh의 자승분의 자 여기에서 6 자 pl인데 p 대신에 우리가 방금 전에
자, 2분의 P와 L 대신에 2분의 L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단순 보일 때, 자, 이거를 외팔보로 해석을 하려면, 자, 6 곱하기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ENPH의 자성분의 3PL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단순 보일 때 구피능력 시그마는 ENBH의 자성분의 3P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맥시멈 최대 맥시멈 처짐량 델타 맥시멈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던 웹8부에다가 우리가 2분의 P 대신에 2분의 P, 그 다음에 L 대신에 2분의 L을 넣어가지고 자, NBH의 3승 2분의 6PL의 3승이었는데 여기 P 대신에 2분의 P를 넣고 L 대신에 2분의 L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8NBH의 3승 2분의 3PL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최대 처짐량 델타 맥시멈은 8NBH의 3승 2분의 3PL의 3승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쳐져 있는 구피능력 구하는 식과 여기에 최대 처짐량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있는 요 아까 짐세라 그랬는데 요 짐 폭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면 여기에 자, 요 전체 길이 L 대신에 L-0.62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자, 여기 L 대신에 L-0.62 값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의 중앙에 자, P 집중하중이죠. 4800N의 하중이 작용하면 지지점의 반력 R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고정되어 있고 요건 지지점이죠. 그래서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인데 자, 지지점의 반력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점 해놓고 지지점의 반력 RB라고 안 줬어도 여러분들이 지지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구나 B점에서의 반력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자, 하중이 작용할 때 고정점의 반력을 구하여라 그러면 RA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도면으로 나타내면 자, A 지점은 고정되어 있고 B 지점은 지지점으로 되어 있고 자, 하중이 자, 중앙에 4800N이 작용하고 있고 전체 길이가 300cm입니다. 300cm, 3m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자, RA는 우리가 16분의 11P로 이렇게 RA 반력 구하는 식이 16분의 11P고 RB를 구하는 식은 16분의 5P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B를 구해야 되니까 16분의 5P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분의 5 곱하기 자, 하중이 4800N인데 자, 구하라는 게 킬로뉴턴으로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1000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4.8킬로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4.8 이렇게 해주면 자, 1.5킬로뉴턴이 자, B점에서 지지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자, A점에서 지지되고 있는 하중은 얼마냐? 4.8에서 1.5를 빼면 3.3킬로뉴턴이 자, A점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문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원형 단면에 1단 고정 타전 지지보에 하중이 작용한다. 보의 길이가 3m이고 직경이 15cm인 보의 재료의 허용 응력 시그마 A가 80MPa이라고 할 때 보의 중앙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은 얼마 정도의 약 몇 뉴턴이 작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의 길이가 나와 있고 직경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보가 원형이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허용 전달 능력 시그마 A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자, 구피 모먼트 M은 시그마 Z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Z 값, 그 단면 개수, 아까 여기에서 지름이 15cm라 그랬으니까 이건 원형이니까, 자, 원의 단면 개수 32분의 파이 d의 3승, 이 식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모먼트 16분의 3WL은 시그마 곱하기 32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W를 구해야 되니까 하중. 자, W는 6L분의 파이 시그마 A D의 3승,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각각의 수치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파이 곱하기 시그마가 80인데, 자, 메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나타내려면 10의 6승 해주면 되고, 자, 지름이 15cm니까 0.15 미터 이렇게 되겠죠. 0.15의 3승. 그 다음에 6 곱하기 L인데 L이 3m니까 6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7,123 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뉴턴으로 구해라 그랬으니까, 자, 이걸 킬로 뉴턴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47.123 킬로 뉴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